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디퓨전 발제를 맡은 14기 여준호라고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부터 볼게요. 일단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디퓨전도 디퓨전인데, 이 좀 전체적인 큰 챕터가 생성 모델입니다. 생성 모델이어가지고, 저희 그동안 했었던 걸 좀 천천히 다시 보면, 뭐 VA 이런 거 했었고, 인트로 투 지금부터 했네요. 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VA하고 갱하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뭐 요즘 맨날 디퓨전 하거든요. 사실상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생성 모델이고 성능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약간 이런 흐름으로 저희 세션이 좀 구성되었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좀 저희 이전 동안 봐왔던 생성 모델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좀 볼 거고 프리리미너리 네 그래서 좀 기초적인 수학 기법이 있는데 이제 뭘 쓰느냐 뭐 이런 걸 좀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유명한 게 DBPM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 네 무언가를 진행할 때도 좀 이해를 하시기 수월하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딥하게 볼 거고, 그게 이제 DDI, 스코어 테스트, 그 이외의 활용 방안들 좀 가볍게 훑어볼 겁니다. 애초에 딥하게 다루지 않을 거라서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기존의 디스크리미네이트 판별 모델하고 좀 구별이 있었죠. 그래서 뭐 디시전 바운더리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제 판별 모델과 달리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PX에 대한 분포를 좀 배워가지고 직접 얘네들을 좀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주 쓰는 기법이 뭔가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좀 최대한 근사해서 잘 배워가지고 키우고이라는 좀 분포를 잘 배우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겐이 있습니다. 겐. 그래서 지인에서 동준 씨가 저번 세션 해주셨던 것 같고 기본적인 이제 컨셉 자체는 제너레이티브랑 디스크리미네이터 각각 하나씩 있어서 제너레이터는 이제 이미지를 실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걸 좀 잡는 역할이었어요. 제너레이터는 뭔가 이미지를 만든다 하면 좀 더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멋진 이미지를 잘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 데이터랑 좀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주요 그 목적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좀 구별을 제대로 해야 하고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 이미지인지 제너레이터는 실제 이미지처럼 만들어야 하는 그 목적이 상충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중첩되는 선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이제 로스 펑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의 이제 목적이 각각 좀 상충돼서 그 중간 정도 지점으로 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캔 자체에서는 이제 좀 뭔가 안 배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한 특징들이 잘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미 학습된 이미 이미 학습된 것들만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향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고자 이제 보완했던 모델이 사이클 캔이에요. 근데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가 각각 두 개씩 배치돼서 두 배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루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든 걸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하고 이제 그때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시 원본으로 되돌려요. 그래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해서 한 번에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얘네들이 거의 이제 유사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원본 투입한 이미지랑 거의 똑같이 나온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한 번 더 살펴보죠. 네, 그래서 성능이 꽤 올랐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갱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생성 모델이고 이런 이제 모델 중 하나로 나온 게 디퓨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뭔가 하다 보면은 좀 좌표 설정이 잘 안 되는데 이거 결국에는 생성 모델이다. 그리고 오히려 얘는 이런 것보다 VAE라고 해서 저희 승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셨던 그 부분 오토코더랑 이제 베리에이셔널 이제 오토코더 얘네랑 좀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퓨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디퓨전이 뭐냐라고 계속 디퓨전 하는데, 그래서 뭐 비정형 열역학에서 기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 하신 분들 알 텐데, 이제 확산이라고 해서 뭐 열역학 제곱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분자의 확산에서 차관을 해서 뭐 이제 한번 뭐 잉크가 물에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얘들이 좀 무작위성을 띄어서 얘들 막 터지고요. 뭐 이제 뭐 비가역 가역 반응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얘는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게 이제 뭐 엔트로피 관점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좀 뭐랄까 이미 잘 퍼져 있는 것들을 다시 잘 학습해서 원래처럼 되돌려 보겠다. 뭐 이런 컨셉이라고 이해를 좀 추상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력학에서 다루는 이제 분자의 확산에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이미지 도메인에서 이제 좀 시도가 있었고 얘네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옵니다. 근데 시기 자체가 여기 딱 보시면 2015년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등장한 거는 뭐 GDP나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202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오는 거는 처음 이제 컨셉적으로 나온 거는 2015년인데 생각보다 좀 늦게 다시 주목을 받게 돼요. 뭐 이유는 성능이 그때쯤 제대로 올랐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 이제 처음으로 주목받는 논문이 바로 저희가 볼 DBPM입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 좀 짚고 와보자 하면은 이제 디퓨전은 생성 모델이고 이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가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 처음 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뭐 잉크가 물에 퍼지는 것처럼 뭔가 노이즈가 계속 추가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XT라고 하는 이제 T라고 하면은 점점 커지는 숫자일 거고 뭐 보통 1000 하는데 어쨌든 X0 그 원본 이미지는 X0부터 시작해서 X1, X2, X3 점점점점 해서 XT까지 가는데 이거가 이제 노이즈로 합성해가는 과정이 포워드 프로세스이고 이제 그 노이즈가 생성된 모델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뭐 아무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이제 우리 원본 이미지로 얼마나 잘 생성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디퓨전의 성능 판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과정이 결론적으로는 좀 생성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학습하고 이런 것들도 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그 포워드랑 리버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프리리미너리라고 해서 좀 배경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학적 기법을 다뤄보는데요. 사실 저희 이거 다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해서 좀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베이지안 티어리는 이제 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라고 해서 이것들을 알고 싶을 때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새로운 정보를 기존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X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수식을 바꿔서 푸는 과정이다. 그렇고 다음은 마코브 체인인데 이게 DDPM에서 좀 주로 다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코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제 핵심은 직전 상태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n 번째 상태가 n-1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x0가 주어졌다 그러면 x1부터 xt까지의 확률을 이제 전이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제 쭉 이렇게 곱셈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딱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아까도 말했지만 x0로부터 xt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뭐 순차적으로 뭔가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마코브 체인의 프로퍼티를 좀 가져왔다. DDPM에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재매개 변수화예요. 재매개 변수화이고요. 이것도 보긴 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VA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고 이제 주요 컨셉은 저희가 뭔가 학습을 한다면 이건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Z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인코더로부터 뭔가 압축된 벡터이고 그 Z로부터 디코더로 뭔가 생성을 하는 게 VA였는데 이 Z에 대한 과정이 뭔가 단순하게 샘플링하는 과정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얘네가 역전파가 불가능하죠. 샘플링은 사실 어떤 걸 뽑는 과정인데 랜덤하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뭔가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수식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뭔가 그 이제 랜덤하게 뽑히는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뮤랑 시그마 이 값들에 대한 식으로 이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얘랑 얘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한 Z라는 식으로 바꿔서 이제 역전파할 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를 여기 안에다가 부여하는 거죠, 수식에. 그래서 VA에서 다뤘던 거고 그 주요 컨셉을 디퓨전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디퓨전은 VA의 좀 연장된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 앞서 말씀드린 이 이제 VA를 싱글로 이제 좀 순환하듯이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멀티 레이어 하이어라키얼 VA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갖고 이제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그냥 VA니까 이건 디퓨전이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얘를 P를 디코더 부분, Q를 인코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똑같이 ZT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 이제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디퓨전이랑 거의 똑같고요. Z가 아니라 이걸 X 이미지 자체로 표현한다면 네,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그 계속 VA랑 디퓨전이랑 거의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왔어요. 네, 지금까지가 좀 배경 지식이고 이제 드디어 좀 유명하다고 하는 DDPM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션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인투이션. 일단은 계속 좀 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같은 말을 좀 많이 반복할 겁니다. 그만큼 좀 헷갈리지 않길 하는 바람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X0로부터 XT까지 가는 게 포워드고, XT부터 X0로 가는 게 리버스였잖아요. 실제 분포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도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공간의 분포를 그려봤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XT가 하나의 이미지가 한 점이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뭐 같은 뭐 개 고양이라 그러면 뭐 이게 개고 뭐 이게 고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있겠죠. 많이 학습시켜야 되는 것들. 아무튼 이 하나 이미지를 분포상의 공간에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한 버글버글한 모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노이즈가 계속 추가되는 과정에서 점점 단순화될 테니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Q에 대한 이 펑션 혹은 뭐 P에 대한 펑션 얘네를 제대로 안다면 이 X 지점을 잘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쓱쓱쓱 돌려가지고 잘 학습된 Q는 학습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잘 돌아와서 원본 이미지로 제대로 이 샘플링을 했을 때 이 원래 걸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리버스랑 포워드를 이제 구성을 하고
얘들 운영할 거냐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투 노이즈가 되는 거. 이미지라고 하면 x0고 노이즈가 xt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포워드 프로세스라 했고 그걸 이제 q라고 정의할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xt-1, 그러니까 x0에 가까운 거에서 이제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함수고요. 얘는 이제 여기 뭐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제 1마이너스 베타, 뭐 베타 해서 이 이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넣고요. 리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XT에서 X0로 가요. 그래서 이미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 Q는 우리가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먹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딱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서 얘네는 뭔가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냥 넣어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학습해야 되는 건 이 우리가 생성 모델 쓸 때 이 샘플링 할 때 쓰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여가지고 여기 이제 학습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P가 그러니까 Q에 가깝게 이제 P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만 순서가 반대죠. P는 XT-1에서 XT고 얘는 XT에서 XT-1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이제 리버스여서 아무튼 이걸 어떻게 좀 잘 학습해서 얘네가 이걸 바꾼 네, 이 함수 이번 전략 이 확률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용어 정리를 위해서 본 거고, 혹시라도 뭐 딥스나 이런 거에서 하실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이 몇 페이지죠? 21페이지? 네, 이 용어는 좀 카피를 떠가지고 옆에 두고 뭐 논문을, DBPM 논문 읽으시거나 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그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다시 정리하면 Q는 홀드 프로세스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분포이고요. P 세타, E 세타, 세타가 뭐라고요? 파라미터니까 얘네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쓰는 게 이제 P 세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그냥 추가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먹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크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베타 T, 뭐그 노이즈를 얼만큼 줄지에 대한 크기를 정의해 줄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디퓨전은 이제 수학 베이스라고 했던 게 전개랑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인지를 좀 많이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좀 줄여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리베이션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좀 더 간단히 표현하고자 또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알파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마이너스 베타를 줄여 쓴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1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곱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위에 이 뭐야 바를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계속 보긴 할 거다.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계속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XT가 노이즈 낀 이미지고요. X0가 원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노이즈 값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요 T 부분이 들어가는 거가 작아질수록 이제 X0 이 원본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라는 게그 타임 스텝이라고 불러요. 타임 스텝, 그 노이즈를 몇 걸음 정도 가서 먹이느냐,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노이즈가 먹여져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진짜 베이스는 다 되었고, 이제 진짜로 좀 수식적인 것도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드 프로세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X0에서부터 XT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이즈를 먹이는 과정이고요.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점 추가하는 마크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먹일까 하다가 이제 1마이너스 베타 루트 씌운 거 그래서 전 이미지에 대해서 이만큼 넣고 이제 분산이 이렇게 되는 이제 결국에는 베타 T만큼의 이제 분산을 가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노이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약에 뭔가 어떠한 노이즈를 주었다 하면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 이미지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만큼을 유지하고 그만큼 이 베타 t만큼 루트 베타 t만큼의 양을 가진 이 노이즈를 먹여서 만든 게 x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를 계속하는 거죠, 노이즈. 그래서 베타 t는 결국엔 뭐다? 여기도 써 있지만 노이즈를 얼마나 줄지에 대한 크기다. 이게 입실론이 노이즈예요. 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노이즈를 계속 먹여주는가. 그럼 계속 먹여줄 텐데 이 t 값이 계속 커지겠죠. 연속적으로 계속 줄 텐데 얘네들이 결론적으로는 네, 이 베타 값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주겠죠. 네, 그래서 좀 딱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논문에서는 이 타임 스텝 아까 했던 게 그 최대가 한 1000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1000번까지 가는 거죠. 1부터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서 계속 이제 노이즈를 먹여서 한 1000번까지 가는 거고 이 노이즈 주는 값을 이제 0.00001이에요. 매우 작죠. 0.00001. 뭐 베타 값은 이제 0.0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제 베타에 대한 것을 주면서 얘네들이 그래서 1면에서 베타는 생각보다 크겠죠. 이 베타 값이 매우 작다 보니까. 그 맨 끝에 가서 커봤자 0.0이니까 얘는 0.98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아무튼 이 원본에 대해서 얼만큼 유지하고 그만큼 이제 노이즈를 줘가지고 계속 추가하는 과정이 포워드 프로세스이고 이 베타 t라는 거는 그 얼만큼 주는지에 대한 값이었다. 그러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왜 1면에서 베타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냥 노이즈를 베타 t만큼 우리 주는 만큼 주면 되는데 왜 이 이전 이미지에다가 1만에서 베타까지 곱해가지고 주느냐. 이걸 보면은 좀 이제 학습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데 노이즈를 추가할 때 이제 베리언스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미지의 베리언스 익스플로드 그러니까 뭐 폭발해버리면 뭔가 학습 안정성이 매우 안 좋겠죠. 뭔가 결국에는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분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커버리고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학습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런 베리언스를 좀 유지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냥 딱 느낌이 오실 텐데 뭔가 베리언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제곱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제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뭔가 일정한 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 xt 이게 베리언스 xt에다가 이제 알파는 제곱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 알파가 나와요. 그래서 1 베타가 알파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t랑 베타 t 이제 분산이 얘네를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결국엔 1마이너스 베타니까, 베타 t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 이미지의 분산이 좀 1로 계속 합이 1로 갈 수 있도록 좀 유지하는 텀이 이제 컨스트레이트 텀으로 1마이너스 베타를 추가해서 넣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노이즈 잘 추가하고 이건 알겠어요. 그래, 뭐 얼마큼 추가하고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나오면 우리 좀 이미지 넣을 수 있겠다. 뭐 생성을 만들 수 있겠다. 이미지 추가된 이미지 만들어서 다시 보관하면 되겠네.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언제 이제 스텝마다 계속 하나 추가하면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통계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XT고 이게 노이즈 엄청 긴 이미지일 거고요. 이게 X0여가지고 이제 원본에 가까운 매우 깨끗한 글씨가 어, 아무튼 이제 매우 깨끗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X1, X2, X3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에 매우 가까운 랜덤 노이즈에 가까우게 될 텐데 얘네들이 실제 추가될 때는 이렇게 한 스텝 뭐 이 루트 베타 t만큼 이제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독립적인 두 가우시안 분포를 더하면 여전히 가우시안 분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입실론이라는 거는 우리 결국엔 이거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 베타 값은 말 그대로 노이즈를 주는 크기이고 결국에는 노이즈 추가되는 이 분포 자체는 여기 랜덤 가우시안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수직 전개를 해보면 x1은 x0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입실론 제로만큼의 노이즈를 추가한 값이다. 세컨 스텝에서 이제 x1 나왔던 거를 이제 뭐 입실로 5만큼 해서 x2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x1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여기 넣어주죠. 그러면은 수식 전개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상수니까 뭐 의미 없고요. 그럼 결국엔 얘랑 얘랑 곱한 거. 아무튼 해서 봤을 때 얘네를 또 이제 분산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를 제곱하면요. 얘네를 제곱하면 결국에는 이 값. 이 값이랑 동일해요. 얘랑. 그냥 할게요. 그래서 알파 2, 1 알파. 여기에 대한 제곱. 그래서 1 알파 제곱. 이렇게.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뭐 이거 계속 곱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은 x0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알파1, 알파2, 뭐 알파 t라고 하면 t만큼 곱해진 거니까 얘로 치환해서 이거 그냥 넣어버리면 되고요.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단순화해서 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바 개념이에요. 아무튼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들어가고요. 평균 관점에서. 분산은 정리해 봤더니 결국에는 1 마이너스 알파2, 알파1, 뭐 쭉쭉쭉 알파 t까지 한 이거 다시 1 마이너스 t, 알파2, 알파1 그러니까 이게 알파 t 파인데 아무튼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한 게 분산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단순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아까 그린 거랑 동일한데요. 뭔가 우리가 t 스텝, 타임 스텝을 뭔가 t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t를 뭐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아까는 최대 그 라지 t가 1000으로 줬다 했잖아요, 논문에서. 그럼 1000으로 바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줘가지고 그 뭔가 그 뭐야 노이즈 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타임 스텝 t만 알고 이제 알파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XT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뭐 이제 네,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중간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점점점 노이즈 추가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값 뽑을 때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와 두 가우시안 분포를 더하면 여전히 가우시안 분포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계속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냥 바로바로 타임스텝 t에 해당하는 네,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포워 스텝은 생각보다 네, 포워드 가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랑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해서 저희 지금까지 한 게 포워드 프로세스예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이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추가해서 만들어진 가우시안 노이즈 섞인 어떤 이제 노이즈한 이미지에서부터 가우시안 노이즈를 직접 제거하면서 이제 오리지널 X0로 복원하는 버커 프로세스예요. 최종적으로 사실 우리는 생산 모델이니까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걸 잘 하려고 하는 거죠. DBPM 논문에서는 마찬가지로 학습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베리언스를 유지하고 민만 학습하는 느낌으로 봤고요. 사실 뭐 뒤에 막 추가된 논문 보면은 베리언스를 고정하지 않고 민하고 베리언스 둘 다 이제 학습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좀 막 적용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테크닉적인 게 부족해서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이 베리언스도 같이 학습하면은 학습 안정성이 굉장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를 고정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좀 학습을 유지하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아무튼 민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얘들 리버스 프로세스를 잘 한다. 리버스 프로세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노이즈한 이미지를 점점 원본 이미지로 깨끗하게 가도록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면은 우리 좀 저번에도 다뤄봤던 건데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피세타를 잘 구하도록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피세타에 대한 P에 대한 분포를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VAE에서 나왔던 이제 베리에이셔널 로얼 바운드 개념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엘보였습니다. 엘보가 뭐냐면 뭔가 어떤 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을 때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얘보다 무조건 작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근데 얘는 아예 몰라. 그래서 무조건 작아야 되는 이 친구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럼 얘도 거의 근접하게 최대화 되겠죠. 얘가 최대화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큰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꽤나 가까운. 그리고 여기서는 뭐 PQ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수식이랑 좀 상충된 게 이제 반대되는 게 있어서 좀 그 설명은 제외하고 아무튼 두 개 모르는 분포가 그러니까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아는 분포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모르는 분포가 이 아는 분포보다 무조건 크니까 이 아는 분포를 맥시마이즈 해서 이제 모르는 분포도 거의 이제 맥스에 가깝도록 하는 게 이제 엘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 그냥 아는 분포가 이제 엘보입니다. 네. 아이고, 아니, 네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이제 VA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VA 개념 그대로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 원하는 거는 이제 P 세타에 대한 거를 좀 최대한 하고 싶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걸로 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전개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뭐 이런 건 잘 안 볼 거고 막 전개를 해서 했을 때 여기 좀 뭐 이제 Q에 대한 걸로 네, 큐파이에 대한 거를 좀 추가해줘요. 지울 수 있죠. 아무튼 일부러 추가해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텀을 좀 분리해서 보고 싶어서. 이게 케일 다이버전스로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계속 막 전개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곱해서 이거 나오고 뭐 이거랑 이거랑 해서 이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되거든요. 네,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나온 이 KL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0 이상이라는 이제 정의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그 엘보 할 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네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었는데 이 이 식만을 맥시마이즈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 맥시마이즈 P 세타 네 이거를 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엘보였고 그 소식이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VA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도 하이라키를 하면은 이제 Z를 이제 X라고 볼게요. 이제 X1, X2, 뭐 X3 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식 전개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이제 엘보에 대한 수식을 열심히 정리해서 이제 최종 그 X0부터 XT까지 라지 T까지 있는 것들 잘 정리했더니 이런 이제 평균 그 기대값에 대한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뭐 하고 싶었는데 이거 최대한 하고 싶었는데 그럼 엘보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럼 얘만 잘 맥시마이즈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거에 가깝도록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또 다시 정리합니다. 이 논문에서 prior matching term, denoising denoising term, reconstruction term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텀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학습에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prior matching term 이렇게 딱 분리된 이 KR 보면은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 파라미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직관적으로 T스텝까지 올드 프로세스가 프라이어로 유지하게 하는 이제 KL 다이버전스인데 가우시안으로 가정했기에 상수 취급도 되고 애초에 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훈련할 때 의미가 없는 거죠. 트레이너할 때.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로 가는 마지막 스텝의 로그 라이크리후드를 이제 싱글 스텝이거든요. 결국에는 얘네는 두 개는 이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알고 있으니까 얘도 학습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막 엄청 뭐 KL 다이버전스 뭐 하고 결국엔 우리 이거 맥시마이즈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잘 이제 가우시안으로 이제 복원하는 이제 원본으로 잘 복원하는 이 분포 이거 알고 싶었던 건데 결국에 뭐만 하면 된다. 얘만 잘 맥시마이즈 하면 그리고 미니마이즈 하면 얘네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뭔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orward 프로세스를 뒤집는 얘와 이 뉴럴넷을 하는 이 P세타 이거의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좀 뭔가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막 수식 전개가 복잡했는데 전개 직접 안 했지만 아무튼 뭔가 수식이 많았는데 이거를 하면 된다 미니마이즈 그래서 우리 로스 펑션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결국 우리 트레이닝이 목적인 거니까. 리버스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 픽세타가 좀 잘 우리 실제 이제 노이즈 추가한 거랑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픽세타인데 이 픽세타에 대한 학습은 사실 이것만 하면 됐다. 미니마이즈. 얘를 이제 KL 다이버전스 성질 플러스 이제 두 분포의 분산을 베타 T로 고정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수식으로 단순화돼요.
이 수식으로. 이게 거의 똑같은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로스 펑션, 우리 이제 훈련할 때 그 뭔가 학습 방향이나 이런 건 로스 펑션이 구성해준다고 그 딥, 인트로 투 티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것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 생성 모델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DDPM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거랑 결론이 통일하는데요. 베리언스를 보정하고 민을 학습한다. 얘도 보면 결국에는 이 평균값을 민만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 병정 하나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얘네들이 잘 물론 이제 뭐 유닛이나 이런 걸 잘 쓰긴 해야겠지만 아무튼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단순하게 좀 더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수식 장교 계속 들어갑니다. 수식 장교 계속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입실론이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노이즈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이즈에 대한 분포에 대한 그 두 개의 간극을 잘 메우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게 주요 수식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냥 실험적으로 효로 채워냈대요. 그럼 엄청 단순해지죠. L 로스 펑션이.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매우 단순해진 이것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제 결국엔 얘네들이 좀 리버스 프로세스 제대로 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결론적으로 노이즈 예측 문제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게 DBPM이고 그러면은 우리 로스 펑션까지 잘 구했으니까 얘네 실제로 사용해서 우리 디퓨전 모델 구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해주고 있는 논문상에서 DBPM. 그래서 알고리즘 1은 이제 트레이닝이고 이제 알고리즘 2는 샘플링이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트레이닝은 아까 말했던 이 로스 펑션 있잖아요. 이거 똑같거든요. 이거. 네, 이거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진행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x0에 대한 게 있고요. 일단 원본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학습 과정 x0가 있어야 되고 xt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쭈르륵 있어서 이제 타임 스텝 t에 대한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이제 라지 t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1000 사이에 어떤 t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랜덤으로 뽑습니다. 랜덤으로 뽑고요. 랜덤으로 뽑으면 뭐 할 수 있다? 그 뭐 아까 베타 t만 정의해 주면은 우리 노이즈 추가하는 거는 그냥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xt 정의적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노이즈 이미지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서로 더하면 가우시안이다라는 성질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잘 뽑힌 노이즈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결국 뭐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가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어떤 노이즈인지를 예측하게 시켜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퓨저는 노이즈 예측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던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노이즈 섞인 이미지는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 노이즈를 섞어놓고 이 모델 보고 이건 어떤 노이즈야? 라고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노이즈는 사실 벡터로 엄청 좀 무게 있는 데이터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랜덤 티를 계속 뽑아요. 유니폼에서 뭐 샘플링 해가지고 계속 뭐 랜덤티 뽑고 리핏이라 돼 있죠. 그래서 뭐 계속 뭐 여기서 뭐 뽑고 얘는 어떤 분포야 뽑고 여기 뽑고 얘는 어떤 분포야 뽑고 이거를 계속 학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로스 펑션이 최대한 수렴할 때까지. 해서 이제 잘 트레이닝 되면은 얘는 뭐다? 뭔가 어떤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미 그 모델이 된 거죠. 모델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냥 트레이닝만 하는 거고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디퓨전 모델이 뭐라고 했냐면 생성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미지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생성 어디서 하냐면 이 샘플링에서 하는 거예요. 샘플링에서. 그래서 이 샘플링 같은 경우는 XT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를 넣는 거죠. 얘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미 막 섞여가지고 사실 형체나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없는 뭐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 잘 학습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샘플링 과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원본이고 이게 노이즈 섞인 이미지인데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줘요. 천천히 가서 하나씩 겪은 다음에 이제 원본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샘플링 과정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DDPM은 저희 그 마코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계속 이렇게 넣는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 아까 그 포워드 프로세스랑은 다르게 한 번에 절대 못 가고요. 순서대로 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갈 때마다 이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추가해야 되고 해야 돼서 아무튼 뭔가 어떤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줘서 얘를 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XT에서 뭔가 우리가 예측한 노이즈 값들을 빼줘서 XT-1이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트레이닝이랑 샘플링이 저희가 계속 전에서 계속 포워드랑 리버스 얘기를 하다가 트레이닝하고 샘플링 또 두 개로 나뉘는 걸로 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개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아예 개념도 다릅니다. 그래서 포워드, 리버스 두 개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얘는 말 그대로 디퓨전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뽑고 이런 거 할 때는 리버스만 사용해서 아까 이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버스만 사용해서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드는 거고 네, 이걸로 이제 인퍼런스 해가지고 생성 모델을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못 쓴다. 얘네 두 개 다 학습 과정에서 써가지고 노이즈 추가하고 맞춰가지고 모델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인퍼런스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결국엔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라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헷갈릴까 봐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 트레이닝하고 샘플링은 그냥 그 인트로 뒤에서 했던 모델 트레이닝 시키는 거고 샘플링은 말 그대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인퍼런스 상식 하면서 했던 건데 아무튼 이 과정이 알고리즘 1에 나온 트레이닝이고 이 과정이 알고리즘 2에 나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수학적인 내용 다 끝났고요. 이제 모델 아키텍처 보시면 뭐 유넷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시즌2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이 디멘션이 동일한 이제 유넷 구조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타임 스텝은 뭐 동일한 디멘션이라고 해서 뭐 우리 뭐 모델 구조 되게 많이 배웠어요. 뭐 VGG 뭐 했는데 뭐 레지넷 뭐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스키 커넥션 뭐 이제 뭐 레지드를 불러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유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키 커넥션을 해줘요. 예, 같은 레이어에 있는 것을 이제 콘케이트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옆에 넣어서 이전 정보를 좀 동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게 주요 개념입니다. 아무튼 X0에서 XT로 만드는 추가된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U넷으로 써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렇고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 디테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아키텍처를 실제로 적용한 걸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워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노이즈 추가하는 건 사실 이거 XT 아니고 XT여도 되고 뭐 X1이어도 되고 아무튼 엄청 많은데 이제 노이즈 추가된 과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넷이 예측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작아지는 방향을 계속 예측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넷 같은 경우는 타임 스텝 t가 어떤 숫자든 간에 얘네를 잘 이제 어떤 노이즈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잘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유넷이 파라미터 업데이트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겁니다. 샘플링은 이 유닛이 잘 학습을 했겠죠. 그러면 얘네를 이제 타임 스텝을 이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샘플링을 하는 게 네, 샘플링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5분만 쉴게요.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네,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거는 디퓨전 모델 중에서 좀 되게 이제 좀뭐 주목받고 유명하다고 했던 DDPM을 했던 거고요. 이제 DDPM은 완전 기초적인 거고 그걸로부터 이제 전개된 논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런 흐름이고 뭐
좀 더 좀 공부할 만한 게 있으면 논문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도 잘은 몰라서 같이 공부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DDPM하고 DDIM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DDIM, 이제 스콜 SD 그리고 뒤에 활용방은 쭉 보면은 세션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보면요. DDPM하고 DDIM 같은 경우는 사실 DDPM은 계속 얘기했지만 샘플링 같은 경우는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번 유닛 거쳐야 돼서 샘플링 속도가 매우 느리겠죠. 그래서 얘를 좀 해결해 보고자 했던 아이디어로 나온 게 DDIM입니다. 너무 막 이제 원래 그 계속 좀 걸림돌이 됐던 게 좀 전개 편함을 위한 가정이 마코브 이제 그 프로퍼티를 사용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 샘플링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뭔가 무작위성을 추가하는 뭔가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샘플링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코프 가정을 깨가지고 이제 좀 마르코비안 방식을 도입을 해서 중간 단계를 건너뛰도록 한 10단계 정도 계속 건너뛰어서 이제 무작위 노이즈 제거하는 이제 무작위 노이즈 제거해서 뭐 그런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온 게 DDIM이에요. 수식은 사실 이 두 가지 차이만 있다고 합니다. 학습은 완전 똑같이 일어나고요. 근데 DDIM에서 차이가 있는 건 말 그대로 샘플링이고 이 수식 보시면 이 DDPM 같은 경우는 그 얘랑 똑같아요, 사실. 음. 이거랑 아예 똑같고요. 그 XT에서부터 노이즈 빼가지고 XT-1 점점 복원하는 이 과정을 이제 타임스텝 K를 두고 이제 그 좀 널뛰게 쓸 때에 대한 수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DDPM 같은 경우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오차가 누적돼서 이미지가 뭉개지고요. 그래서 DDIM 같은 경우는 반면에 얘네를 좀 띄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텀을 보시면 이제 X0를 예측하는 텀, 그리고 그 XT로 가는 이 그 디렉션, 그 방향을 알려주는 XT, 그리고 이 랜덤 노이즈 시그마 T 입실로 네, 이것까지 추가해가지고 만든 게 DDIM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입실론, 죄송합니다. 시그마 T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면요. 완전히 DDPM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이 시그마 t에서 이 에타인가요? 에타를 0을 넣어버리면 얘가 제거되거든요. 이게 사실 DDIM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는 랜덤한 그 랜덤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이즈의 무작위성을 이제 추가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샘플링 할 때. 이것들을 없애서 이제 결정적으로 만들면서 좀 타임 스텝을 건너뛰면서 샘플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좀 속도가 빨라졌다. 결론적으로는 DDIM이 좀 DDPM보다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버전이고 그 좀 일반화된 버전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좀 발전된 논문이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코어 매칭인데요. 그 이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얘기한 게 막 노이즈 추가하고 뭐 노이즈 제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좀 되게 좀 흥미로운 사실이 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가하는 DDPM 말고도 사실 이거 처음 그 뭐야 디퓨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2015년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연구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의 방향이 스코어 매칭 방향입니다. 2AD 포뮬러라 그래서 XT에서 X0로 가는 그 평균 그 기대값이 이 수식이랑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식이랑 똑같아서 우리 그 DDPM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얘는 이걸 넣어버린 거죠. 근데 이 노이즈에 대한 값을 뭐 노이즈 예측하고 뭐 노이즈 복원하고 뭐 이럴 때 노이즈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DDPM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스코어 펑션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스코어 펑션이 이거거든요. 이 로그 px에 대한 기울기값. 그래서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은 뭔가 그 px 대신에 px로 가는 그 기울기값이죠. 결론적으로는 x0로 원본 이미지라고 하는 이걸로 갈 수 있는 이 방향에 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기울기를 스코어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고 얘네들이 그 여기에 대입이 되면서 이제 영역 전개 아니라 그 무슨 뭐라지
네, 아무튼 전개가 된 게, 수식 전개가 된 게, 스코어 매칭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얘는 좀 많이 어렵고, 뭐, NCNS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논문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좀, 뭐, 다른, DDPM하고 다른 방향으로 서로 막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를 좀 통합시켜 준 게, 뭐, NCNS 저자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코어 베이스드 SD라는 느낌이요. 스코어 SD라는 이제 논문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뭐 DDPM에서 뭐 소식 여러 개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뭐막 엄청 많이 발전했을 거잖아요. 디퓨전 모델이. 우리 결국 쓰고 있는 거는 사실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걸로. 네, 두 가지로 그냥 불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forward SD라고 해서 우리 뭐 원본에 대해서 뭐 평균값 곱해주고 뭐 일반스 베타 T 뭘 곱해주고 뭐 베타 T 뭘 노이즈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노이즈 추가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좀 평균에 대한 거 드리프트 텀 그리고 GT 그래서 그 무작위성에 대한 거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소식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CF랑 다뤄냈거든요. 스코어부터는 그냥 이제 뒤에 뭔가 혹시 디퓨전 논문 읽으시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이런 게 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가져왔고요. 아무튼 포워드 추가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리버스 SD는 D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스코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디퓨전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즘 좀 최신적으로는 다 이 스코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런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살짝 좀 분리해주면 이게 무작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 DDPM이랑 거의 동일한 느낌이고요. 이 친구가 DDIM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네, 그래서 뭐 probability flow OD라고 해서 확률적인 성분을 제거하고 결정론적으로 바꾼 게 OD 형태거든요. SD에서부터 이제 그래서 샘플링 경로를 고정하고 SD와 똑같은 이제 결과물 분포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DDIM의 연속 시간 버전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텀이 이런 것이다라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방금 했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가져왔냐 했을 때, 야, 요즘에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주요 목적이고, 얘는 좀, 뭐랄까, 뭐,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뭐 영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뭐 물리적인 막 뭐 법칙이 있는 거를 디퓨전으로 해결할 수가 있대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뭐 얘네도 이제 SD가 동일하면, 이제 XD나 OD가 도입되면서 얘네들이 점점 뭔가 뭐 방향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XT라는 분포가 있을 거고 뭐 X0라는 분포가 있어서 이 X 원본 이미지에 대한 걸 이제 매니폴드라고 해서 그 뭐 엄청 기청 공간 안에 있는 그 평면에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확장돼서 뭐 XT가 간다 했을 때 결국에는 이 XT로부터 X0로 가는 뭐 경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기존에서 뭐 보면은 얘네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경로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해서 뭐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스코어 매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모든 이제 이론이 다 대부분 스코어 베이스로 잘 많이 얘기가 되니 저 수식도 어차피 디퓨전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부터는 조금 좀 활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면 되게 좋아요. 우리 그 DDPM 했을 때, 우리 결국에는 이 디퓨전 모델이 뭐라 그랬냐면, 생성 모델이라고 했는데, 생성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노 바나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이미지든 잘 생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가정으로 되면 잘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XT라는 걸 얘기해요. XT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X0가 원본 이미지, 그리고 XT가 노이즈 엄청 섞여서 이제 더러운 이미지 거잖아요. 근데 이 XT 그냥 단순하게 뭐 랜덤하게 있는 거를 뭐 X체로 우리 원본 이미지라 그러면 뭐 개, 고양이 뭐 아니면 뭐 잘생긴 여준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엄청 좀 막 뽑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우리 뭐 학습을 막 여러 개 했다고 하면은 그냥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는 얘네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학습이 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냥 랜덤한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뭐가 뽑힐 수 있겠어요. 그럼 랜덤하게 뭐 학습된 것 중에 아무거나 뽑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샘플링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이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이던스라는 개념인데 아무튼 그거를 좀 주기 위해서 이제 클립이라는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해서 이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문이 뭐냐면 샘플링 할 때 XT가 나오면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로 학습이 됐을 때 얘네가 그럼 어떻게 좀 원하는 걸 뽑을 수 있도록 하느냐 뭐 이런 관점입니다. 이제 클릭,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뭐 프리트레이닝 뭐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뭐 나노 하나 보면은 프롬프트로 치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런 것들 뭐 뽑아줘, 뭐 해줘, 뭐 이런 걸 해주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텍스트이고 우리가 결국에 만들어야 되는 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이제 빅터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클립이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언어 모델이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페퍼더 뭐 뭐요 아무튼 뭐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 얘네가 좀 이제 둘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의미이면은 같은 의미 공간 안에 묶여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인베딩 하는 게 이제 클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립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I가 여기서는 앙코르라고 해서 기준되는 이미지이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해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좀 같은 비슷한 공간 안에 묶고 이제 아닌 것들은 다른 반대의 공간에 해가지고 각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해서 그 앙코르 기준 클래스에 대해서 같은 클래스는 거리를 가깝게 해서 학습하고 멀면은 이제 네거티브 한 경우는 멀리에서 학습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클립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은 공간에 배치가 되어서 뭐 우리가 치킨이라는 걸 했을 때 치킨이라는 거로 이제 이 유닛 이는 뭐 어떤 아키텍처가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 치킨 이미지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핵심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비슷한 텍스트랑 이미지가 서로 가까운 공간에 위치하도록 존재하도록 뽑아가지고 얘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립을 실제로 성능을 봤다고 하니 이제 제로샷 러닝에서 좀 독보적인 아무튼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에서 파인 튠된 뭐 레즈넷이랑 비교를 했는데 뭐 보시면은 뭐 우리 바나나 이미지였나 봐요. 그래서 바나나에 해서 하는데 어 사실 바나나 그 자체 이미지를 주면은 잘 학습하나 봐요. 근데 제로샷 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학습하지 않았던 거를 주었을 때 그대로 뭐 뭔가 이걸 잘 이해하고 학습하지 않은 것도 잘 이제 러닝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이미지 넷은 사실 외우는 거에 가까워서 뭔가 학습된 이 바나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맞추지만 그 이외에 뭐 그림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좀 뭐 변형된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성능이 매우 떨어지죠. 그렇지만 클립, 제로샷 클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좀 의미 자체를, 좀 단어 의미 자체를 이해를 잘 해가지고 잘 맞추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인베딩 할 때 얘네를 쓰면 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얘네들이 이제 인베딩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클립 같은 경우는 좀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 뭐 많이 쓰는데 뭐 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우리가 뭐 프롬프트 뭐뭐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할 때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그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클립이 제시해주는 이 내비게이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클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결국에는 아까는 계속 얘기했던 게 디퓨전 모델이 뭐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뭔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 디퓨전 모델이 우리 텍스트랑 이미지 둘 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뭐 어텐션, 셀프 어텐션 있고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두 정보라고 하면은 텍스트랑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리를 연결을 해줘서 얘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게 주요 이제 목적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를 크로스 어텐션 쓰면은 뭐 클립도 쓰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면은 뭐 쿼리키 밸류 이거는 다 아실 거로 믿고 생각할게요. 텍스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키랑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는 클립 텍스트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해서 숫자 벡터를 받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시작하죠.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단위별로 이제 나는 어떤 걸 추가해야 되지, 그리고 이 영역은 뭘 의미해야 되지, 뭐 이런 쿼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쿼리가 텍스트 키랑 비교를 하죠. 얘네 두 개. 그래서 비교가 돼서 어떤 단어랑 제일 관련이 깊은지 계산을 하고요. 이제 밸류가 레이턴트 이미지에 직접 반영된 이제 밸류를 적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뭘 하는 거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작업에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점차 프롬프트랑 일치하도록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까 보여준 그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대부분 좀 시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드 애플 원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가 있으면 레드 애플 테이블 뭐 이런 단위를 이제 키 밸류로 준비를 해서 이제 각 픽셀별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지라는 질문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크로스 어텐션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나오죠. 뭐냐? 얘가 테이블. 네, 밑에 있죠. 테이블에 대한 이게 사진인데 여기 부분이 이제 테이블이어야 됐구나. 뭐 여기가 애플이어야 됐구나. 이게 빨개야 되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얘네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게 이제 크로스 어텐션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게 클립. 그래서 클립이랑 크로스 어텐션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아까 말했던 그냥 XT에서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깨끗한 이미지 뭐 어떠한 뭔가를 주었을 때 얘네가 잘 의미를 이해해서 우리 원하는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뭐 어떻게 도입해 보겠다고 처음에는 가이던스라는 기법을 줘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고 해서 잘 훈련된 별도 이미지 분류기를 사용해 생성 과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은 똑같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얘들 잘뭐 DDPM, DDIM 해가지고 뭐 잘 만듭니다. 뭐 뭐야 트레이닝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니까 아무튼 잘 뭐 예측하고 학습해서 만든 이게 있을 때 얘네가 샘플링 과정에서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도입해요.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얘네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분류를 하고요. 분류기죠. 그래서 얘네가 분류를 하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가이던스를 줘요. 그럼 이 랜덤한 노이즈에서 출발을 할 때 이 가이던스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이제 원하는 클래스 이미지가 나오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예요. 그러니까 분류기를 추가해서 샘플링 할 때 가이던스를 주고 이 샘플링 과정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뽑도록 하겠다.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모델이 추가로 훈련받아야 된다. 뭐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추가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할 이제 뭔가 모델을 추가로 해야 돼서 클래시파이어 분류기 역할 하는 거고 우리 CNS 되게 많이 배웠는데 아무튼간에 얘네들을 추가로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우리 정의할 수 없습니다. 뭔가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왁스시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면 얘네 다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분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지 모델이 스스로 가이던스를 하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개념이고 추가적인 클래시파이어 없이 디퓨전 하나만으로 텍스트 조건을 따라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게 뭐지?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이게 스코어 모델이에요. 그 스코어 펑션이에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스코어 펑션으로 표현이 되고 아무튼 학습을 할 때 얘네는 그냥 학습하고 그대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뭐 DDPM이나 뭐 DDIM이나 뭐 아무튼 만들어진 거를 잘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 텐데 그 학습되는 과정에서부터 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펑션에 이 y라는 클래스를 도입을 해요. 이 y에 뭐가 들어갈까요? 조건 방열이잖아요. 뭐 p, x, t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 텐데. 근데 이게 스코어가 돼서 막 이렇게 뭔가 학습이 될 텐데 이 y 이게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아까 클립으로 만든 이 이제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이 조건과 확률에 대한 이 y로 들어가는 거죠. 뭐 혹은 뭐 어떤 이미지였어. 뭐 어떤 이미지에서 출발하고 싶어. 뭐 그런 거 같은 거를 이제 뭐꼭 텍스트가 아니어더라도 추상적으로는 이 y에다가 넣고
했을 때 얘네가 잘 학습되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죠. 그래서 이 스코어 펑션이 컨디셔널 스코어랑 언컨디셔널 스코어 두 가지로 분리돼가지고 조건부 스코어랑 무조건부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눠가지고 얘네들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디퓨전 모델은 컨디션을 받았을 때랑 받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를 다 예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 조건부 확률이 있고 얘네 조건부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다 학습을 하도록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수동적으로는 이 둘의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라고 하는데 그 보관을 해서 한 그 중첩지 정도에서 최종 예측 노이즈를 계산하도록 하는 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 생김새를 다시 보면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디퓨전 모델 잘 학습된 거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류기를 추가해서 어떤 모델 생성하고 싶어라는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로 가이던스로 주고요. 노이즈에서 샘플링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레이던스가 얘네가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학습 과정에서 컨디셔널하고 언컨디셔널 스코어를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얘네를 잘 학습시켜서 좀 이제 인터폴레이션 된 영역으로 이제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도입했을지 안 했을 때랑 도입을 했을 때랑인데 글라이드가 이제 좀 유리처럼 생긴 걸 원했나 봐요. 뭐 그랬는데 이거를 안 줬더니 얘는 그냥 뭐 판단은 잘 나오긴 하는데 뭐안 나오는 것도 있네요. 아무튼 얘는 잘 안 나오죠. 근데 뭔가 유리처럼 매끈매끈하게 나오는 건 가이던스, 크리스퍼 프리 가이던스를 넣어서 학습했을 때가 훨씬 잘 나오더라라는 게 이 테마였습니다. 여기까지 CFG, 이제 분류기 학습 뭐 이런 거 넣어서 했고요. 이런 게 있고 추가로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할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저희 VA 할 때 잠깐 언급됐었는데 이 레이턴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도입해서 만든 게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perceptual compression 단계에서 사실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리를 해봤을 때 의미론적으로 압축하는 거랑 그리고 뭔가 질감적으로 압축하는 거랑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두 개 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뭔가 학습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얘네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이 연구자들이 주요 뭐 언급했던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이 컴프레션 하는 부분, 그 perceptual compression 하는 부분을 오토인코더에 맡겨버리고 이 우리 원래 디퓨전이 하던 거는 의미도적 이런 거는 디퓨전한테 맡기자 하는 게 이제 LDM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할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오토인코더랑 이 디퓨저 두 개를 좀 섞어 쓴다? 뭐 결합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컨셉추얼 컴프레션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질감, 뭐 좀 뭐 가장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학습까지는 네, 그 압축까지는 이제 오토인코더한테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림일 텐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픽셀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렇게 나누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토인코더가 들어가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사실 오토인코더가 잘 압축시킨 공간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 공간 안에서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해서 생성을 잘 하도록 합니다. 이거 뭐야? 플러스 어텐션 잘 하고 있네요. 아무튼 해서 뭐 여기 컨디셔닝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모델 세맨틱 컴프레션의 작업을 잘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이 나머지 이제 perceptual compression 영역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드는 오토인코더 하도록 해서 네,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디퓨전 모델이 구동할 수 있도록 픽셀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오토인코더가 하는 영역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DM도 꽤 많이 쓰이고 있고요. DIT인데요. DIT는 짧게 말해서 우리 사실 유넷이라고 아까 뭐 DBPM에서 유넷 쓴다 뭐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실 유넷도 요즘 많이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성능 좋은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VIT 배웠었죠 저희 얘랑 비슷하게 디퓨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DIT를 이제 유넷 영역에다가 넣어버렸다. 그랬더니 뭐 잘 됐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거가 이제 DIT이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더라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제 디퓨전 모델은 크게 노이즈를 더해가는 포워드 과정이랑 리버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포워드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 각 시점에서 유닛이 이제 예측하도록 학습돼서 리버스에서 이를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DDIM과 스코어 S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DDPM하고 DDIM이 뭐 이런 식으로 잘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스코어 SD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뭔가 스코어 펑션으로 모든 게 잘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뭐 프로버티 플로우 OD라고 해서 뭔가 연속 시간 내에 대한 걸로 이제 스코어 펑션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디퓨전 모델이 이제 스코어 매칭으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이시 파트가 뭐였냐면 아까 그냥 XT에서 그러니까 뭔가 디퓨전 모델 자학습돼서 XT에서부터 X0로 갈 텐데 뭔가 여러 클래스가 있을 때 뭔가 XT에서 그냥 출발해 버리면 그냥 진짜 랜덤한 무언가를 만들 것이다. 그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그 가이던스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컨디셔닝이 필요했다. 그 컨디션 뭔가를 줘야 됐다. 그래서 조건부에 대해서 이 Y에 대한 걸 어떻게 주느냐 했을 때 이제 클리 인베딩 써가지고 했고 그 학습시킬 땐 크로스 어텐션 썼다. 그래서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했더니 잘 나오더라. 기적으로 형성되더라. 원하는 이미지가 목적대로 잘 뽑히더라. 이구요. 그리고 LDM 같은 경우는 이거 뭔가 그 너무 오래 걸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디퓨전을 진행하고 이제 나머지 영역은 이제 VAE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생성 계산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DIT 같은 경우는 유닛 구조를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을 대체해 쓰더라. 그래서 성능 형성이 되었다. 뭐 이게 주요 목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